요즘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몸도 먼저 알아차리죠.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한참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참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 72세 유정의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허벅지 쪽을 풀어주면 허리까지 시원해져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사실 그 질문 안에 오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도경훈입니다. 25년 동안 근골격 통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굳은 근육과 막힌 순환 탓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통증 완화 마사지 포인트 5곳을 하루 5분 루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손끝과 의자, 그리고 천천히 숨 쉬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무릎, 허리, 엉덩이, 발바닥까지. 왜 함께 아플까?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그 답을 알아가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무료 주치의 예약 버튼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포인트,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완화하는 대퇴사두근 마사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함께 아픈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부위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의자에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까지 시큰거려요. 많은 분들이 허리만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검사를 해보면 허벅지 앞 근육이 돌처럼 굳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허벅지 앞쪽이 문제일까요? 대퇴사두근은 단순히 무릎을 펴는 근육이 아닙니다. 골반과 허리, 무릎을 동시에 연결하는 다관절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고 뭉치면 골반이 앞쪽으로 끌려 내려가며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요추전만 현상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허리에는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무릎까지 부담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허리만 치료해도 낫지 않는 요통의 대부분이 사실은 허벅지 앞 근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근거로도 확인된 사실이고 연구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퇴사두근의 긴장은 요추전만과 허리 통증을 유발하며 이 부위를 스트레칭하거나 이완시켜주면 통증이 30에서 50% 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내 재활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대퇴사두근 이완 운동을 비수술적 요통치료의 기본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69세 성순영 여사님은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까지 찌릿하다며 내원하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으셨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죠. 자세를 살펴보니 허벅지 앞쪽 근육이 극도로 긴장돼 있고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운동 대신 하루 2번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2, 3분 눌러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외래에서 성순영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보다 허리가 먼저 편해졌어요. 걷고 나서도 다리가 덜 뻐근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움직임이 편해졌다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치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퇴사두근 자가 마사지. 이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1. 의자나 바닥에 편히 앉으세요. 허벅지 앞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합니다.
이 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손가락을 무릎 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허벅지 중간쯤에서 단단하고 눌렀을 때 아픈 부위, 바로 그곳이 포인트입니다. 3. 엄지손가락이나 주먹, 바닥면을 이용해 아픈 듯 시원한 강도, 통증 10점 중 4에서 6 정도로 꾹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거나 위아래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1, 2분 정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4. 눌렀을 때 숨을 참지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푸세요. 5. 하루 2회, 식사 후나 취침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허벅지에 열감, 부종, 멍이 있는 경우 마사지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정맥류나 근육 파열 이력이 있는 분은 회복 후 시행 여부를 의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통증이 날카롭게 찌르거나 저림이 다리 끝까지 퍼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허벅지 앞쪽이 풀리면 허리의 곡선이 바로 서고 무릎의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이 작은 근육 하나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발바닥을 자극하면 허리까지 편해진다는 조금 낯설지만 놀라운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을 문지르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문질러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발바닥은 몸의 지도와 같은 곳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족저근막이라 불리는 부위는 몸 전체의 균형과 신경, 순환을 조율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왜 발바닥이 중요한가요? 발바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디며 충격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의 탄력이 줄면 이 족저근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 결과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로 통증의 충격파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까지 피로가 쌓이고 걸을 때마다 허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족저근막 자극이 허리 통증 완화와 자세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발바닥 마사지 후 보행 시 통증 감소, 균형 능력 개선이 60세 이상 시니어 환자군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물리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발바닥 근막 이완은 하체 통증 예방과 낙상 방지의 기본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68세 박신영 여사님은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서 있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발이 화끈하고 저리고 허리까지 쿡쿡 쑤신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죠. MRI 검사상 허리 디스크는 경미했지만 발바닥 중앙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2번,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의자에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천천히 누르는 방법이었습니다. 2주 후 박 여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날 때 뻐근한 게 줄었어요. 다리에 힘이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통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보행 자세가 안정되고 피로감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족저근막 자가 마사지. 1. 의자에 앉거나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손이 발에 닿기 편한 자세면 충분합니다. 2. 발가락 밑에서 뒤꿈치로 이어지는 선의 중앙,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위를 용천혈이라고도 부릅니다. 3.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3초간 유지, 천천히 떼기를 반복합니다. 또는 원을 그리듯 10회 이상 문질러 주세요. 4. 마른 페트병이나 골프공, 마사지공을 바닥에 두고 발바닥으로 천천히 굴리면 더 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5. 한쪽당 1, 2분씩 하루 2, 3회 아픈 듯 시원한 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붉거나 통증이 날카로우면 강도를 줄이세요. 6. 아침 기상 직후 밤새 굳은 근막을 풀어주기. 취침 전 하체 피로 해소 및 숙면 도움. 주의사항은 당뇨로 발 감각이 둔한 분은 강한 압박 금지. 발바닥에 상처, 염증, 부종, 혹이 있을 경우 피하기. 정맥류나 순환장애가 있다면 전문의 상담 후 시행. 발바닥을 푸는 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하체 전체의 순환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박신영 어르신처럼 허리가 아파서 시작했는데 결국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 뒤오금, 즉 스라브를 풀어 허리와 엉덩이까지 이어진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무릎 뒤쪽을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생기면 앞쪽만 관리하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이 뒤쪽 오금, 스라브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는 하체의 혈관, 신경, 림프가 지나가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이 단단하게 굳으면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걸리는 느낌이 생기고 그 긴장이 위로 올라가 허리와 엉덩이까지 당김을 유발합니다. 왜 오금이 중요한가요? 오금은 단순한 무릎 뒤의 살이 아닙니다.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종아리 위의 비복근, 그리고 좌골신경까지 연결되는 하체 순환의 관문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다리 전체의 혈액과 림프 흐름이 막히고 결국 허리까지 뻣뻣해지며 피로가 쌓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중심점을 위중혈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완화의 핵심 혈자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한방재활 임상연구에서도 위중혈 자극 후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지수가 평균 35%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스라브 자극은 허리와 고관절의 가동성 개선, 다리 저림 부종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3세 장명호 어르신은 30년 넘게 운전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다 보니 무릎 뒤가 자주 당기고 허리까지 뻐근했다고 하셨죠. 요즘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 뒤가 찌릿하게 잡혀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염은 초기 단계였지만 무릎 뒤 오금 부위가 심하게 뭉쳐 있었고 누르면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장 어르신께 하루 3번 오금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는 간단한 자가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다시 배웠을 때 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덜 당기고 아침에 허리를 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무릎의 통증뿐 아니라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는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오금, 스라브 자가 마사지. 1.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무릎 뒤쪽을 만져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금,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2.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오금 중앙을 꾹 눌러 2, 3초 유지. 천천히 떼기를 5에서 7회 반복합니다. 누를 때 숨을 내쉬며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사지공 활용 무릎 뒤에 공을 두고 의자에 앉은 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흔들기법 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압박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4. 하루 2, 3회 한쪽당 1분 내외면 충분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까지만
통증이 생길 정도는 피하세요. 주의사항은 정맥류, 슬화부 낭종옥이 있는 분은 전문의 상담 후 시행, 인공관절 수술, 무릎 수술 회복 중일 경우 자가 마사지 금지, 심한 붓기나 열감이 동반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 필요. 무릎 뒤 오금은 작지만 하체 순환과 유연성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장명호 어르신처럼 허리를 치료한 것도 아닌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은 엉덩이 옆 근육인 중둔근과 소둔근을 풀어 골반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허리 통증까지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 옆을 풀면 골반이 바로 서고 허리가 편해집니다. 혹시 걷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게 되시나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허리가 한쪽으로 당기고 골반이 비틀려 허리, 엉덩이, 무릎까지 함께 통증이 퍼집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엉덩이 옆 근육, 즉 중둔근과 소둔근의 문제입니다. 중둔근, 소둔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엉덩이 옆면에는 겉으로 보이는 큰 근육 대둔근 아래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둔근, 소둔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걸을 때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골반이 흔들립니다. 결국 허리에 비틀림이 생기고 무릎과 발목까지 연쇄적으로 통증이 이어집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중둔근 강화 및 이완요법을 병행한 환자군은 4주 만에 통증 지수 감소와 보행 안정성 향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령층 요통 환자에게 중둔근 스트레칭과 마사지 병행 시 골반 정렬 교정과 낙상 위험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67세 김영자 여사님은 허리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프고 앉아 있으면 오른쪽 엉덩이가 먼저 아파요. 라며 내원하셨습니다. 평소 다리를 자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고 검사 결과 중둔근이 딱딱하게 뭉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루 2번 엉덩이 옆을 부드럽게 누르는 자가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벽이나 폼롤러를 이용해 엉덩이 옆면을 천천히 앞뒤로 굴려주는 방식이었죠. 3주 후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훨씬 편해요. 앉았다 일어나도 덜 당기고 자세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허리를 직접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골반 균형이 바로잡히며 통증이 완화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중둔근, 소둔근 마사지를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서서 시작합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 옆면을 살짝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뭉친 지점이 느껴지면 바로 그곳이 포인트입니다. 이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뭉친 부위를 꾹 눌렀다가 떼기를 반복하거나 작은 원을 그리며 1, 2분간 문질러 줍니다. 3. 폼롤러 옆으로 누워 엉덩이 옆면에 대고 천천히 앞뒤로 10회 이상 굴리기. 공 마사지, 벽과 엉덩이 사이에 공을 두고 눌러주기. 4. 하루 2회, 한쪽 당 1, 2분씩. 특히 취침 전이나 앉기 전 실시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전문의 상담 후 시행. 엉덩이 부위에 멍 혹 주사 자국이 있을 때는 해당 부위 피하기. 통증이 날카롭게 퍼지면 즉시 중단. 엉덩이 옆에 작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허리의 긴장이 완화되고 무릎과 다리에 전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자 여사님처럼 허리만 치료했을 땐 몰랐던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다리의 순환을 되살리는 종아리 근육 마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아리를 풀면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선생님, 요즘은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밤에 자다가도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무릎 치료는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는 소홀히 합니다. 종아리는 왜 제2의 심장일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다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 이완하며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가 굳으면 혈액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다리 저림, 부종, 쥐, 심하면 하지 정맥류로 이어집니다. 즉, 종아리를 잘 풀어주는 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전신 순환을 되살리는 혈류 리셋입니다. 고령자 대상 연구에서 종아리 근육 이완 시 하지 정맥 혈류량이 25% 증가했고 4주간 마사지 후 무릎 통증과 야간 경련 빈도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비복근, 겉근육과 가자미근, 속근육을 자극하면 다리 피로는 물론 허리 무릎 통증까지 완화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납니다. 74세 장기철 어르신은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며 저녁마다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깜짝 놀랄게요. 잠자는 것도 무섭습니다. 검사 결과 순환은 느려지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장 어르신께 하루 2번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종아리를 덮은 뒤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방법이었죠. 2주 뒤 장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밤에 치도 안 나요.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걷는 게 즐겁네요. 따라해 보세요. 종아리 자가 마사지. 1.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선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2.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기 10회. 주먹 바닥면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기 10회. 종아리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자극. 3. 폼롤러.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종아리 아래에 폼롤러를 두고 천천히 앞뒤로 10에서 15회 굴리기. 따뜻한 물병 종아리 아래에 두고 부드럽게 압박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순환이 촉진됩니다. 4. 하루 2회, 한쪽당 2분 정도. 특히 잠들기 전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정맥류, 심한 부종, 염증이 있는 분은 전문의 상담 후 시행. 당뇨 합병증으로 감각이 둔한 분은 강한 압박 금지. 멍이 들 정도의 세기는 피하고 시원하다는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5가지 마사지. 허벅지, 발바닥, 오금,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 이 5 부위는 단순한 통증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몸의 감사한 부위들입니다. 조금만 다독여주면 수십 년 우리를 지탱해온 몸이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약도 주사도 아닌 당신의 손끝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은 돌보면 회복하고 풀어주면 반응합니다. 하루 5분의 작은 손길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혹시 따라하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가벼워졌다. 무릎이 덜 시큰거려서 걷는 게 즐겁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셨다면 그 경험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건강 여정에 저희 88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통증 없는 꽃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